어제 국정원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서 통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시인을 했는데요. 국방장관도 이 내용을 다시 확인해 줬습니다. 국정원의 오늘 언론 보도에 보면은 6월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있고 핵탄두 소형화를 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 정부에 보고 있습니다. 장관 알고 있었습니까?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왜 국정원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까? 적절합니까? 저는 지속적으로 지리사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북한의 그런 군사적인 동향을 면밀히 24시간 주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는 북한이 6월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 개발, 핵탄두 소형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지난번에 합참에 그때 우리 국방위 위원님들 합참 방문하셨을 때 비공개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서 저희가 다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자, 지금 방금 들으신 국정원이 어제 정보위 간담회 보도 자료를 이 정경두 국방장관의 말에 이 행간에 좀 비추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탄두 소형화를 계속 진행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 국가정보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한 내용은요. 노동, 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것을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비핵화라는 말을 계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소형 핵탄두,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무기의 어떤 그 진척을 보여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협상이 필요한 거다. 네. 이 말이 비판이 받는 이유. 이렇게 계속해서 북한이 소형 핵탄두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는 걸 우리 정부가 알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미래 핵 능력을 완전히 포기했다, 호언을 했다. 네. 이 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 핵탄두 소형화를 계속 진행해 왔다라는 거를 전제로 얘기를 한다면 비핵화 의지가 없다라고 비난을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의 제재 해제에 대한 어떤 신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서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거꾸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체제 안전 보장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형화하고 핵무기의 이제 업그레이드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어떤 방사포 사격이라든지 전혀 지금 훈련 기간도 아니고 이런 때 하고 있고 이런 것은 결국 미국의 어떤 군사적 옵션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군대의 어떤 전투력, 전쟁 능력을 좀 제고하는 거란 말이죠. 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청와대가 뭐 북한하고 어떻게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약간 착각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은 철저하게 비핵화에 한해서만은 미국의 이 레버리지로 만들었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뭐 한 100억 달러 이상을 김정은에게 주겠다. 그러면 포기할런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이래서 북한의 소형화 이것은 뭐 계속 진전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저는 말이죠. 우리 정부가 100억 달러가 아니라 1조 달러를 줘도 북한이 비핵화 안 한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 자체가 정권을 다시 지킬 수 없게 된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굉장히 힘든 겁니다. 네. 힘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믿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자기들이 비핵화하는 의지를 정말로 진정성 있게 보여주면은 미국을 못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이 뭘 했습니까? 지난번 6.12 그 정상회담 때 당신들이 만약에 비핵화를 하면 우리가 한국처럼 잘 살게 해주겠다.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네. 그거 못 믿습니까? 그거 뭐 비디오까지 만들어가서 다 보여주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핵을 뺏기면 정권 유지를 못한다고 믿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한 약속이 있기 전까지는 포기를 못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미국이 체제 보장을 이제 해주면 네. 그걸 한다는 거거든요. 체제 보장 해줄 겁니다. 네. 해준다고요. 뭐 정전선언도 종전선언도 하고 그다음에 뭐 수교도 하고 그다음에 협약도 다 체결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 믿어서 자기는 비핵화 못하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또 하나 아까 네. 핵무기 소형화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핵무기 소형화에는 끝이 없는 겁니다. 아마도 북한의 목표가 네. 300mm 방사포에다가 핵탄두를 칠 수 있는 만큼 소형화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 정도의 전술핵까지 계속 개발을 개발을 하겠다. 나갈 것인데 아까 우리 저 화면에서 나타났지만 김정은이 들고 나온 게 직경 60cm짜리 핵탄두 가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거를 계속해서 줄여가지고 막 300mm 방사포에 실 정도 되면은 네. 도대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을 가정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에 방문한 이 문재인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특히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시작해서 한반도의 평화의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 푸틴 대통령님의 관심과 지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앞두고 있는데 그 두 차례의 정상회담들을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Мы активно работаем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в том числе по разрешению главного вопроса, самого чувствительного, по разрешению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Там всегда есть о чем поговорить, объем наших отношений очень большой. 자,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를 놓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뭐 원래 유엔에서도 공개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외쳐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저런 제안과 의견에 동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뭐 푸틴 대통령은 늘 지각 대통령이었는데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보다 먼저 와서 네. 정중하게 우리 대통령과 회견했는데 어쨌든 러시아로서는 과거 육자회담 때도 그렇고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항상 좀 변두리에서 맴도는 그런 방관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한 저 대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것이 과연 러시아의 본심인지 아니면 최근에 새로 형성되고 있는 러시아 중국 간의 어떤 블록 형성에 하나의 연막을 치는 건지 네. 우리가 이 본질을 깊이 이해하기는 아직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안 박사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각대장으로 유명한 푸틴 대통령이 3분이나 먼저 와서 기다리고 앉아 있었다. 자, 다음 그림 보실까요? 자, 그러니까 이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북한 제재 완화에 대한 어떤 요구나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태도가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이런 걸. 중국하고 러시아가 근래 들어서 한 2, 3개월 전부터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해야 된다는 주장을 자꾸 이제 해왔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전환이 있다고 좀 봤고, 그래서 북한 핵이 러시아나 중국의 이익에 반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네. 응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가졌다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소리를 한 것은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 네.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일정 정도 진전되면은 대북 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하고 우리 정부가 뭐 같은 입장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미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푸틴 대통령만 만난 게 아니라요, 펜스 미국 부통령도 만났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이 완벽한 비핵화를 하기 전에 대북 제재 완화는 없다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 펜스 부통령을 만난 겁니다. 펜스 부통령의 이야기 먼저 확인해 볼까요? We respect the inter-Korean talks that have been taking place. President Moon and I talked very openly about that. And he assured me that as those inter-Korean talks take place, that there will continue to be very close coordin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also that South Korea remains committed to fully enforcing all of the UN resolutions and sanctions. We expect all of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is effort to fully enforce all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at includes China. 자, 이 펜스 부통령은요, 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부터 벌써 이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요, 이 문재인 대통령,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는 대북제재 완화를 언급했지만, 직접적으로 언급했지만, 글쎄요, 펜스 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는 한미동맹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이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의사표현을 했지만
좀 포괄적으로만 의사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펜스, 이 모임 만남 네. 자체가 펜스 부통령이 요구해서 만나게 된 것이고, 아. 원래 우리 대통령께서 요 아세안, 이 회의에 참석할 때만 해도 원래는 펜스 부통령 만날 계획이 없었습니다. 일정이 없었는데 펜스 부통령이 강력하게 요청을 한 요청해서 거군요. 만났기 때문에 네. 아마도 펜스 부통령이 아마 대북 제재 문제를 아하. 이제 거론할 거로 예상을 하고, 네.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톤 다운해서 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만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지금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를 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공개돼 논란이 됐던 북한의 미사일 기지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북한이 기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기지 존재를 공개한 미국 싱크탱크죠. CSIS의 빅터 차 교수가 쓴소리를 좀 날렸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북한의 비공개 미사일 기지를 변호할 수가 있느냐라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이 빅터차 한국 석좌가요. 네. 자신의 트위터에 청와대 발표를 요약한 트위터 글을 링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한국이 북한의 비공개 미사일 기지를 변호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짜 외교를 위해서 이렇게 반문도 실었고요. 모든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금지가 되고 있는 게 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방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나서서 북한의 무기 소지를 합리화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맹비판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순한 일이 절대 아니죠. 조금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준비하는 이른바 서울 방문 환영단이란 단체가 회원 모집에 나섰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수막까지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걸었습니다. 글쎄요, 이 내용을 보면 이 김정은 위원장을 환영하기 위한 그런 단체입니다만 문구가 조금 시기가 좀 빠른 것 같기도 합니다. 조수진 부장. 시기도 빠를 뿐더러 네. 이거는 서울에서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자, 좀 소개를 드리면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자면서 8일 날 백두칭송위원회라는 단체가 결성이 됐습니다. 네. 백두칭송, 바로 북한의 백두혈통이라는 김정은 일가를 칭송하자 네. 이런 단체입니다. 네. 이런 단체 명의의 플래카드가 서울 시내에 걸렸다는 것 자체가 네. 엄중한 사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주말에는 서울 도심에서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연설대회도 준비가 돼 있고요. 서울 시민 환영단체라는 단체까지 등장해서 김정은 환영 현수막을 서울 도심 곳곳에 내걸었습니다. 이 단체가 지금까지 3번이나 지금 고발을 당한 상태라고 하죠. 네. 어떻게 구성이 된 단체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러 명이 지금 200여 명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네. 국민주권연대 그리고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13개 단체로 네. 구성이 됐습니다. 이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요. 얼마 전에 태영호 전 북한 탈북한 태영호 전 영국 공사의 강연을 막았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발을 3번이나 해도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는 이유 바로 고발해봐야 지금 제대로 수사가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활동을 버젓이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단체 회원들의 SNS를 들어가 보니 김정은 만세 만만세라는 글이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안 박사님. 아직까지는 물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런 글들이나 외침들이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고 모든 정의와 양심과 진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 백두칭송위원회라는 제목 자체가 개인 숭배와 우상화를 조장하는 것이고 김정은 만세를 부른다. 이것은 왜 북한 인민들이 인권 탄압을 당하고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까? 바로 개인 숭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목도 백두칭송위원회 이런 개인 숭배의 여지가 농후한 제목을 달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서울 남북정상회담 환영위원회 이 정도만 달면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왈가왈부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이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국민의 정서와 네. 모든 또 북한 인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네, 진보단체 백두칭송위원회. 네. 자, 이 단체에서는 지금 성조기를 찢고 있고요. 또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북한 인공기를 찢고 있습니다. 이 남남 갈등이 좀 확대되는 건 아닌가 좀 두렵습니다. 얼마 전에 김정국 시장께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답방하게 되면 남남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시작 같아서 불길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하나 지적할 거는 현재 분명히 백두칭송위원회는 국가보안법상 네. 오무찬양죄에 해당됩니다. 네. 네, 이거 분명히 우리 경찰에서 얼마든지 잡아다 수사할 수가 있는 건데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국가보안법을 자꾸 위반해도 법에 조촉이 안 된다는 인식이 가게 되면 저런 게 만성화돼가지고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을 찬양하고 김정은 족벌 체제를 찬양해도 우리나라 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것이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양키 고음 소리를 계속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경찰력이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이 두 가지가 무력화되면 바로 연방제 통일 안에 전제조건이 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통일 그렇죠. 방안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우려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